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의식도 없으시고 수술비를 내야 해요. 이 통장에서 바로 인출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떡수 고객님, 본인의 서명이 없이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의식도 없으신데 어떻게 은행에 오실 수 있나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자식도 안 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만 가족이라도 법적 대리권한 없이는 절대 인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위임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78세 김덕수님 따님이 겪은 일입니다. 저는 35년간 은행에 근무했던 이대현입니다. 유튜브에 고령자 예금에 관한 정보 중 잘못된 부분이 많고 김덕수 씨 가족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긴급 자금을 사용해야 할 때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고령자 자산 관리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보이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완료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일은 남의 얘기야. 아직 시간이 많아. 하지만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저는 수없이 많은 가족의 눈물을 봤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덕수 씨는 75세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평생 알뜰히 모아온 5억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급 수술비조차 아들이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반면 77세 박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재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해두고 자녀들과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워놓았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도 박정숙 씨 가족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회복 후에도 재정적 타격 없이 편안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 나온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예금 통장,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이나 보험 증서를 여러 곳에 보관하여 가족들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파일이나 노트에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제가 만났던 박성민 씨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입원했을 때 자녀들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김영호 씨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만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가족들은 수개월 동안 재산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긴급자금 통장을 따로 마련합니다. 갑작스러운 치료비나 생활비를 위한 소액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통장은 비상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민수 씨 가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5세에 1,000만 원을 딸과 공동명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2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급히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그의 주요 자산은 모두 단독명의였습니다. 다행히 긴급자금 통장이 있었기에 딸은 수술비를 즉시 마련할 수 있었고 최 씨는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신속한 대응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은행에서 예금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전지정 대리인 등록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거나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비책으로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나 임의후견 계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은행과 달리 보험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대리청구 제도가 존재합니다. 치매나 중병으로 보험금을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 가입 시 혹은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법적 위임 또는 후견 없이는 어렵고 보험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가입해둔 보험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대리청구 등록 여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임의후견 계약입니다. 이는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서 공식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후견 범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 통장만 관리하게 하고 부동산은 손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권한을 설정해 두면 재산 보호와 필요한 지출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정재훈 씨의 사례는 임의후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73세에 두 자녀 사이에 재산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공증 변호사와 함께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강 관련 결정은 의사인 딸에게, 재정 관리는 회계사인 아들에게 권한을 분배했습니다. 5년 후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 없이 원활하게 그의 일상과 재산이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2023년부터 시행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 의식불명이나 거동 불가 상태일 때 가족 요청만으로 병원비를 바로 이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병원비 청구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송지연 씨는 이 제도의 수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82세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송 씨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수술비를 인출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새로 시행된 이 제도를 알려주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병원 진단서,
수술 견적서를 제출한 지 단 2시간 만에 필요한 병원비를 어머니 계좌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송 씨는 이 제도가 없었다면 긴급 대출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이 제도 활용 시 알아둘 점은 예금주의 의식 유무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엔 가족 요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금주 의식이 있는 경우엔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합니다. 전화 통화나 병원 방문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서류를 보완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과정에서 해결됩니다. 그래도 거절된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금융 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창구니 꼭 기억해 두세요. 노후 준비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안심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사례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한 노부부였습니다. 85세 남편 윤재호 씨는 15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 긴급자금 통장 마련, 임의후견 계약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아내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의료적, 재정적 결정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 씨가 인지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작성해둔 희망치료 노트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디서 지내고 싶은지 모두 적어둔 덕분에 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직접 지정하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 관리만 맡기고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예금은 다른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정된 범위 외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용인에 사시는 박명자 씨는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아들에게 의료 결정과 소액 생활비 관리만 맡기고 부동산과 주요 자산은 후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작은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범위도 조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병원비 관리만 맡겼다가 나중에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본인의 뜻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군포에 사시는 78세 김정웅 씨는 처음에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가 2년 후 딸이 은퇴하고 가까이 이사오자 딸로 변경했습니다. 성년 후견과 임의 후견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인 스스로에게는 임의 후견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나 요양원비 같은 의료비 지출만 이임하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계속 관리하십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통장만 맡기고 나머지 자산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정재훈 씨는 건강 관련 결정은 의사인 딸에게, 재정 관리는 회계사인 아들에게 권한을 분배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데 그동안 가족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윤미경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성년후견 신청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점은 뭔가요? 첫째, 가족들이 빠르게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내 재산과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가족들은 어떤 결정이 부모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79세 박종현 씨는 5년 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입원을 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가족들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루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또는 자녀들이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할까 걱정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지침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오히려 자녀들도 안심하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돕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할 때 조금씩 준비해두면 어려운 순간에 가족 모두가 마음 편히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비는 사랑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의사와 존엄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자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긴급자금 통장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비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관리하면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보험금 대리 청구 제도를 활용하세요. 신규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에게 꼭 확인하시고 기존 가입 보험도 변경 가능하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의식불명이나 거동 불가 상태일 때도 가족이 병원비를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 예금 준비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내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수록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료적 결정, 내가 원하는 재산 관리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갈등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을 지켜봤습니다.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내 뜻을 지키는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영상에 나온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